반갑습니다. 짜임새에 있는 탄탄한 강의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2차 함수까지 연결지는 거예요. 근데 2차 함수를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중3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우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따로 별도로 배우긴 했지만 2차 함수의 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2차 함수의 기본 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대칭 축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수업 시간 때 배웠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기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결국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짓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을 진짜 머릿속으로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나 아니면 2차 함수나 아니면 2차 방정식이나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출발하는구나, 이것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문제 풀 때 어렵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생각하는 그런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 할 때 뭔가 계산만 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쪽 파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못하면 앞으로 하게 될 고2나 고3 때 더 어려운 거 배우잖아요. 함수하고 이런 계산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좀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하고 개념 공부 딱 하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로 풀다 보면 좀 다져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난이도 있는 거 봐도 이제 폭넓게 볼 수 있게 될 거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3학년에 배웠고요. 어떻게 했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꼴을 배웠습니다. 얘를 직접 좌표 평면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모는 종이에 찍어가면서 얘 형태를 봤을 거예요. 이 형태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시작되는 원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제곱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의 부호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확장을 해서 y는 ax제곱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고요. 만약에 a가 음수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그렇지.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뭘 결정해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결정합니다. 또는 아래로 볼록. 어떤 게 아래로 볼록이고 어떤 게 위로 볼록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 아래로 볼록. 오목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볼록이야 무조건.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구나. 그래서 최고차항, 그러니까 여기선 2차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구나. 자, 이렇게 크게 일단 개형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a의 크기에 따라 값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예를 들어 제가 몇 개만 예시로 들어줄게요. 2x, y는 x제곱이고요. 또 하나는 y는 3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는 똑같은 x값을 대입해요. 그럼 얘 함수값은 얼마 나와요? 이 함수의 함수값은 1 나오고, 얘는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이잖아? 3이야. 3x제곱은. 그럼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더 격하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얘는 이렇게 커진다면 y축에 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축이 여기라면 여기에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음수, 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값을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걸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x에 마이너스 1을
아니 1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얘는 함수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이렇게. 얘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근접해지는 형태로? y축에 근접해지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꼴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x제곱이라는 그 계수가 결정하는 건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도 있지만 그리고 폭도 결정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리고 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칭 함수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딱 있을 때는. 왜요?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똑같잖아요. 제곱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하여 완벽하게 왼쪽 오른쪽이 대칭을 띠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 평행이동을 배웠죠. 이 평행이동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거라 혹시나 좀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더라. 처음에는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합니다. 얘가 평행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는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태잖아. 예를 들어 얘가 3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는 y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면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접하는 상태. 됐어? 자,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는 y는 마이너스의 x 빼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일단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들만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얘가 x축 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태를 배우고요. 그 뒤에 뭘 배우냐면 y축에 대한 걸 이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5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근데 얘를 전개하잖아. 그럼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 5를 더하니까 1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걸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a, b, c는 당연히 뭐고요? 실수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요거를 교과서에서 배운 친구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여기에 있는 대칭축을 찾기 위해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런 2차 함수가 있더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만 딱 끊어.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바꿔요. 그럼 완전 제곱식 됐지? 그런 다음에 빼기 4를 해줘요. 원래 없던 거니까. 그리고 원래 있던 9를 이렇게 붙여.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린다면 요 2차 함수의 여기 끝을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해야지만 이 꼭지점을 쉽게 구하냐. 여기에 있는 요 x값이 사실은 대칭축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대칭축을 의미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요거예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절반으로 갔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도 한번 그런 식으로 가볼까? 얘를 a로 묶어요. 그럼 얘는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해야겠다.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a에 x에 플러스 어떻게 갈까요? 그렇지. 2a분의 b의 제곱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얘를 제곱하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배에 요거 2개 곱한 거야. 그지? 그러면 a, b, x 요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제곱하면 플러스인데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요거에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뭐가 곱해져야 돼요? a가 곱해져야 되겠지. 맞잖아. 그래서 얘는 빼기에 4a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게 4a 제곱분의 b 제곱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a를 곱해요. 근데 그거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야. 그게 뭐냐면 4a분의 b 제곱이 없던 거야. 생겨버렸어. 없애줘야지. 그럼 빼기에 4a분의 b 제곱을 해줘야지만 원래 있던 그게 똑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원래 있던 c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칭축을 찾는 건데 이 대칭축의 공식은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리고 꼭지점은 뭐다? 완전 제곱식으로 했을 때 여기 얘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y값.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2차 함수였고요.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자, 뭐만 바꿔주면 이게 왔다 갔다 할까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그쵸, y자리입니다. y자리. 왜 그런지 볼게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y만 0으로 바꿔요. 그럼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얘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돼요. 그 말은 함수를 만약에 생각했을 때 얘를요, 얘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응? 그럼 결국 이 y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치? 자, 요걸 내가 만약에 fx라고 두고요, 요 함수를 내가 gx라고 둘게요. 그치? 그러면 fx는 0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x축이라는 거야. 왜요? y는 0이거든. 이 y는 0은 x축을 의미해요. y축은 참고로 뭘 의미할까요? y축. 그렇지. x는 0을 의미해요.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돼요? 자, 어쨌든 그 뭐 참고로 설명을 한 거고, 얘가 y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x축이고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가 있더라. 괜찮죠? 그럼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얘가 곧 x축이 된다. 그지?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x축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길 지나는 걸 알파라고 하고 여길 지나는 걸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 2차 함수는 원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 근데 여기에서의 이 x값이 베타네? 그럼 여기에 넣어봐. a에 베타 제곱 더하기 b에 베타 더하기 c가 y값이 얼마예요? 여기 위치가 0. 그러니까 얘가 0이야. 아, 그러면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x에다 베타 넣었더니 이게 성립을 하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다? 근이 되는 거다. 돼요?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뭐라고? x축과 2차 함수 의 교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알파 넣어봐. 알파 넣어도 똑같지 뭐. a 알파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c는 여기다 이제 알파 넣은 건데 그 y 값이 지금 보니까 위치상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더라? 0이더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 2차 방정식의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실근은 2차 함수와 X축의 라고 할까요? X축의 교점입니다. 교점. 됐죠? 얘 실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허근이랑 그 다음에 뭐 실근은 좀 구분하겠구나. 거기까지 판단이 들 거고. 어쨌든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축과 이제 만날 수 있을 건데 그 만나는 지점 자체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일단은 첫 번째 개념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하나 유추를 해볼까? 2차 함수가 항상 저렇게 X축과 만나진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얘가 이제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하나야. 근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2개 나오거나 아니면 중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근 포함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하나야. 그럼 얘가 뭘 표현하는 거다? 중근을 표현하는 거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떠 있어. 요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이렇게 떠 있다는 건 여기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라고 보면 돼? 실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실근이 없다라는 건 우리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 뭐라고 해요? 허근이 있다.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다음 개념으로 좀 깊이 있게 볼 거고요.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 두 점 A와 B에서 만난대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2차 함수에 지금 A와 B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Y 값은 당연히 0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넣었을 때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입해. 그럼 1 빼기 A 빼기 6은 얼마? 0이고요. 자, B를 넣어. B제곱 더하기 AB 빼기 6은 얼마? 0이야. 자,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돼요?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또 넣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5B 빼기 6은 0이야. 그럼 B 빼기 6, B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럼 B는 6 또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괜찮아요? 그러면 잘 봐요. 이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입했을 때 B 제곱 더하기 A, B 빼기 6은 0을 만족하는 건데 지금 이 B라는 게 원래 어떤 자리였어? X 자리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X 값이 지금 6하고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 뭐가 있지 이미?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B는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6과 그 다음에 A를 2개 더해야 되니까 답은 얼마예요? 1이 될 거다. 자, 그럼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AX 빼기 6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2개의 근. 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되는 거죠. 서다두실. 자, 그럼 그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B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요 A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뭔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뭐야? 얘가 근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2개를 더해. B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얘는 마이너스 6은
두 근의 뭐라고요? 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야. 그럼 b가 바로 나오네. 얼마로? 6으로 나오죠. 그럼 b가 6이었어. 그럼 a라고 하는 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됐니?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위에 있는 건 함수값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관계가 결국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근으로 인식하고 요거에 대한 걸 방정식의 형태로 꺼내와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도입해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구나. 이해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우리? y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a의 그래프와 x축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요게 만약에 방정식으로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실근이 되는 거야. 응?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가 5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였는데 요 점의 좌표 a에 대한 걸 내가 알파라고 하고요. 요 b에 대한 걸 베타라고 할게. 그럼 요 점을 알파, 0, 베타, 0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0과 베타, 0이 두 개를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자, 방정식으로 인식을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요걸 만족하는 x값 하나는 알파고 또는 뭐가 된다? 베타가 되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AB라는 건 만약에 내가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길이 구할 때는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실근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베타 빼기 알파예요. 그럼 이거 뭔가 많이 봤잖아. 그치? 곱셈 공식의 변형. 얘를 이용해서 한다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요? 9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얼마예요? a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베타 빼기 알파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돼.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얘를 이용하면 된다. 이건 뭘 이용하는 거다? 아까도 했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알파 더하기 베타 9, 81 빼기 요거 a니까 4a가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래? 5래.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a는 81 빼기 2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6인가요? a 값 얼마? 1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푼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모르고 푼다면 그냥 이거야. 함수값 대입하는 거야. 알파, 0 넣어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알파 더하기 a. 얘가 0이고. 됐어? 자, 베타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얘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9 베타 더하기 a는 0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풀까요? 그렇지. 얘를 빼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빼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기 9로 묶으면 알파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얘도 결국은 알파 빼기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걸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고 그 다음 빼기 9에 알파 빼기 베타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그냥 굳이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써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에 5에 알파 더하기 베타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에 5가 곱해지면 45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 2항이에요. 마이너스 45야.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9가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9가 될 거고,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라고? 베타 빼기 알파는 5라고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서 푸는 거야. 어떻게? 더해 2베타는 14. 베타 얼마예요? 7. 빼요. 빼 2알파는 4야. 알파 얼마? 2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둘 다 나왔잖아. 그럼 이것 중에 하나만 저기다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2를 넣자. 좀 더 간단하. 그럼 4 빼기 얼마? 18 더하기 a는 0입니다. a 얼마예요? 14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되게 돌아와야 되잖아. 멀리.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파악을 했으니 간단하게 하자. 근과 계수의 관계 정도로만.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 초반에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표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표에 뭐 추가하거나 그럴 건 없고요. 선생님도 그 흐름대로 가긴 갈 건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 알겠지? 자, 일단 2차 방정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더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판별을 했죠. 우리가 뭘로? 판별식으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판별식이 0일 때가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근을 한번 써볼까? 얘가 뭐예요? 서, 다, 두, 실. 그치? 얘는 뭐야? 중근. 근데 얘도 어쨌든 실근이에요. 얘는 서다, 두, 허.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겠죠? 자, 함수로 와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x축과 만나는 그 교점, 그게 실근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요, 이렇게 x축이 있다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해. 여기 있는 걸 베타라고 해.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 되는 거야. 그쵸? 자, 얘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접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게 알파예요. 그러면 이 알파는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에 넣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 기본 형태도 이렇게 배웠잖아. y는 a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다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는 건 중근이 나온다는 것과 똑같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야. 근데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실근이 없다예요. 자, 실근이 없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해석을 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x값에다가 뭐를 다 집어넣어도 이걸 만족하는 게 없대요. 그 말은 얘는 절대 뭐는 아니라는 거야? 0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0이라는 건 무슨 축? x축. x축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얘를 좀 위에다 하면, 이렇게 하면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됐을까요? 얘가 x축, 얘가 x축, 얘가 x축. 즉,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요. 얘는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접한다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될까?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관계를 이제 아셔야 된다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로 바꿨을 때 그 2차 함수와 x축과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중근이다. 그러면 2차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걔는 어디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그 말은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알겠지?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것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 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가 양수일 때고 a가 음수일 때 표현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x축이야.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얘가 a가 음수이면 어쨌든 얘도 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을 거야. 여기가 알파. 또 얘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표현. 제가 이제 수학에서 독해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와 똑같은 것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 교점. 알겠지? 또 얘하고 똑같은 건 2차 함수가요. 이건 이제 부등식 때문에 또 설명을 하는 건데 x축을 무조건 지나죠. 그죠? 얘 봐봐. 두 개의 실근이 있다는 건 x축 무조건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 얘도 지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양의 부호, 음의 부호 모두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함수값에 대한 거. 괜찮아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둘 다 갖는다는 건. 왜? 다른 건 안 그러거든. 얘는요. 음의 부호에다가 0만 됐다가 바뀌어요. 음의 부호로 다시. 양의 부호를 안 가져 함수값이. 얘도요. 양의 부호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양의 부호로 된다고요. 얘는 심지어 0도 안 돼. 얘도 0도 안 돼. 하지만 얘는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된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를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를 요 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판단하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에요. 그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판별식이지. 됐어? 자, 근데 요거를 또 심화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얘는요. 기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양의 함수값을 갖는 것과 음의 함수값을 갖는 게 존재하죠. 그럼 그 위치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다면 두 개의 곱은 부호가 뭘까요? 그렇지, 음수야. 0보다 작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꼭 판별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 내부에 있는 것과 이걸 외부라고 했을 때 내부와 외부의 함수값의 곱이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됐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서다두실이야. 맞지? 자, 그럼 해보자. x제곱 7x 더하기 k가 0
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서다두실이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b제곱 49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더라. 49가 4k보다 크다가 되겠죠? k는 뭐보다 작아요? 4분의 49보다는 이제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게 얼마인데? 12.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얼마? 최대값. 그죠? 원래 k는 다 되지만 그 중에 맥시멈 값만 이렇게 쓴다면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접한다고 한번 해보자. 다양한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접해요. 그럼 뭐가 돼? 판별식 D는 49 마이너스 4K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은 얼마? 4분의 49가 되겠죠. 됐어요? 자, 또 만약에 얘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을 따졌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왜? 허근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거 넘겨요. 그럼 K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큰 게 되겠어? 4분의 49보다는 큰 게 되겠죠. 괜찮아? 그럼 가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어때요? 똑같잖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를 K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4분의 49예요. 그러면 요 K 값일 때는 뭐하고? 접하고 K 값이 만약에 4분의 49보다 크다.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이야. 이렇게 가. 그럼 얘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그 이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 함수는요. y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거든요. 자, 얘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이 k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x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y축이야. 대칭축은 왼쪽에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로 구하면 요거 자체에 대한 게 이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칭축은 음수 쪽에 있을 건데 어쨌든 그래프로 따진다면 경계가 되는 건 얼마라고? 4분의 49가 된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K값이 4분의 49야. 여기였어. 그럼 이때 함수는요? 접한다는 거야. 그치? 또 만약에 K값이 4분의 49보다 커요. 요거보다 이렇게 큰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만나지 않는 거야. 이거 좀 너무 이렇게 됐니? 또 만약에 이거보다 내려와요. 그 말이 이제 요거잖아. K값이 4분의 49보다 작을 때 여기 아니 저기였죠. 저기. 그러면 작을 때라는 거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해서 교점이 몇 개 생겨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2개 생기는 거지. 당연히 오른쪽에도 함수는 이어져 있겠죠. 근데 지금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래프의 형태를 K값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는 거라고요.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좋습니다. 유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함수가 접해. 그러면 중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근이 된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0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빼기 6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판별식을 해보자. 짝수에 대한 판별식을 가게 되면 k 제곱에 마이너스 3에 k 빼기 6 이렇게 가겠죠?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접하니까. 접한다. 얘는 곧 중근이랑 똑같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인수분해 되나?
돼. k 플러스 6과 k 빼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야? 3이겠죠, 3. 그럼 이걸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 자, 뭐 답은 구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의 제곱이지. 어떤 꼴로 나와? 완전 제곱식의 꼴로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식. 이제 통하죠, 그게? 개념이 통해야 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뭐 중근일 때와 그 다음에 얘가 뭐 0보다 클 때와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통합돼서 딱 생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숫자로만 막 식으로만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하는 거를 연결시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뭐 평소에 좌표 평면에다가 뭐 그래프 그릴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려면 표현하는 방식들을 외우고 있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문장이 표현이 됐을 때 그걸 활용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문제가 또 다르게 나와요. x축과 접한다가 아니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얘는 판별식을 그대로 쓰긴 쓰는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풀게 되면 k 더하기 6에 k 빼기 3이 0보다 이제 큰 상태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거에 대한 건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6과 3, 그쵸? 그게 경계값이 될 거고,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죠? 마이너스 6과 3이 될 거고, 얘가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원래 어디가 될까? 그렇지. 3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수예요. 두 개 곱하면. 그래서 여기. 됐지? 또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돼. 왜? 음수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출제야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나올 거니까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 관통만 잘 시키시면 돼요. 개념을. 자, 유형 6번을 한번 보죠. fx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얘도 결국은 그냥 y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한대요. 여기 밑줄 쳐. 제가 일부러 이제 유형 확인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x축과 만난다.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x축에 살짝 스치지만 만난 거야, 얘도. 그러니까 결국은 판별식이 그냥 먼저 쓰면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더라. 됐죠?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얘는 2차 방정식일 때, 여기에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그대로 했을 때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중근 이런 표현 말고요.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짝수로 표현을 해볼까요? 짝수 절반 나눠요? 3.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3이지만 똑같아.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면 9라고 하는 거보다는 a가 그렇죠. 작거나 같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우리 아까 했던 거대로.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0보다 작은 게 될 겁니다. 그러면 9라고 하는 게 a,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친구는 x축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여기에 있다.
얘는 대칭축이 양수 쪽에 있죠. 그치? 근데 얘가 여기가 9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에 있는 요 값이 A 값이 되는 건데 이 A 값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A 값이 9보다 크더라. 그럼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생겨. 이런 게. 그럼 얘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풀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팁도 좀 생깁니다. 문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어.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다는 건 x제곱과 x의 개수가 이미 다 고정된 상태고 상수만 이렇게 딱 별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완전제곱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완전제곱식. 자, 그럼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 되기 위한 걸로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기 때문에 이 a 값이 9일 때 완전제곱식이야. 그 말은 x축에 뭐 하겠다? 접하겠다. 그러면 a라는 값이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9를 기준으로 접한 상태에서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때 접하니까 얘가 a 값이 상수, 그러니까 y절편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y절편. 이 y절편이 9보다 크다면 올라가겠지. 그럼 만나지 않는 거야. 근데 얘가 내려와. 그럼 만나겠지. 접한 상태에서 이제 관통하는 걸로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도 요거 이제 UJ2번 말고 요거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 여러분들 유형 2번이에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함수인데 얘도 먼저 완전제곱식으로 떠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숫자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지.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제곱식일 때 그 대칭축 찾는 거잖아. x 빼기 얼마로 가요? 2분의 플러스죠. 2분의 7로 가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전개해봐요. 7x야. 그럼 이거 전개하잖아.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얼마? 4분의 49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지? 그러니까 이때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크면 어떻게 돼? 안 만나고. 내려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같은 형태라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꼭 판별식까지 안 가도 돼.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유형 확인 6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문제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로 또 해석을 해보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볼 겁니다. 자, 오늘 관련된 이제 개념 퀴즈도 제가 나가니까 풀어서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